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중 1942년에 쓰인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감상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3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의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봉창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42년, 자, 윤동주는 일본에서 유학생으로서 학생으로 그냥 지식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 1년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죠. 자, 밤은 어둡고 비가 내려요. 하강적 이미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밤비는 무엇을 뜻한다? 바로 밤비는, 자, 배경이면서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다? 당시 시대상, 암울한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적 배경이고,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나타내 준다. 또 굉장히 좀 밤이고 또 비까지 내리면 어때요? 약간은 외롭고 쓸쓸함이 더 고조되죠. 자, 그래서 화자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밤비는 시간적 배경이고요. 일제 강점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쓸쓸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만드는 계기, 자아 성찰을 하게 하는 시간이다. 자, 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했는데,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 6장을 깔아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다미가 깔려 있는 방, 바로 공간적 배경이 일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는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바로 화자가 지금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바로 화자는 지금 어떻다? 일본 유학 중. 자, 그래서 일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또 다다미가 6장 깔려 있는 방, 지금 여기는 굉장히 좁은 곳이죠. 자, 나를 구속하는 상황. 그래서 약간 구속되고 부자연스러운 삶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럼 1년은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고, 자, 2연으로 넘어가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우리 천명은 뭡니까? 타고난 운명이요. 시인이라는 건 참 슬픈 타고난 운명인 걸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왜 시인이 슬픈 천명일까요? 바로 현실에 참여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현실 문제에 직접 참여해서 다른 그런 어떤 의거를 한다든지, 혹은 군인으로서 맞서 싸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 약간 소극적인 삶에 대한 괴로움이나 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남의 나라라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자, 왜 시인이란 건 슬픈 천명이라고 했다? 바로 어떤 현실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자, 그리고 그냥 말로만,
자,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시로서만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한 괴로움이나 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이제 시를 쓰게 되죠. 자, 3년으로 가면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땀내와 사랑내. 자, 후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바로 뭐? 가족들의 사랑. 바로 노고와 사랑이죠. 땀도 나고 사랑도 있고. 자, 그래서 가족들의 노고와 사랑이 착 담겨 있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자, 그래서 어디로 가?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학 노트. 자,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특히 영문과였어요. 자, 그래서 늙은 교수의 강의. 약간 늙었다라는 점에서 뭔가 무기력한 느낌? 특히나 영문과였으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현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는 학문을 하고 있고 또 약간은 회의적인 요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자,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화자는 어때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약간 현실적 고민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나의 삶, 그리고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실적 고민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또 약간 어떤 고민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학문 세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부터 4형까지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죠. 자, 지금 일제강점기, 자, 지금 구속되는 부자연스러운 공간 안에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인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자, 하지만 시를 써볼까? 자, 나는 지금 어때? 자, 일본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 영문과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학문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1부터 4형까지는 자, 어떤 내용이다? 자,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고 자,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5연으로 가볼까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지금 다 상실했고, 자, 그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하고 있어. 자, 우리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나는 무얼 바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바라는 건 상승 이미지고,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가라앉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바라서 침전한다. 자, 상승과 하강이 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다? 이 부분은 역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 역설. 자, 모순된 것 안에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역설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내가 뭔가를 바라서 내가 침전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침전이라는 건 뭘까? 바로 내면으로 자꾸 몰입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 내가 시를 짓는 이 태도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는 요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침전한다라고 했으니까 약간의 무의미한 생활에 대한 자책이나 부끄러움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이 부분에서는 뭐를 알 수 있다? 바로 자책이나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역설적 표현이다라는 거.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 약간의 자책,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 자, 우리 쓰여진다는 자, 우리 이 부분은요, 쓰여진다. 자, 부분 시적 허용입니다. 이중피동이 사용되고 있죠. 자,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 쓰다의 피동 이 그리고 어지다. 자, 지금 쓰다에 이 어지다가 다 붙어 있죠? 자, 이중피동이 사용됐기 때문에 시적 허용인데, 우리 시적 허용은 보통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시적 허용을 사용하자. 혹은 운율을 만들고자 할 때도 시적 허용을 사용하는데, 자, 왜 이 부분에서 제목도 쉽게 쓰여진 시, 쉽게 쓰인 시가 아니고 왜 쓰여진 시라고 이중피동을 사용했을까? 바로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쉽게 쓰여진다. 사실 쉽게 쓰일까? 쉽게 쓰이지 않습니다. 자, 시를 쓰는 행위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쓰여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반어도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쓰이지 않아요. 자, 근데 쉽게 쓰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바로 내가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관점 혹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항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반성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반어를 사용해서 바로 자신의 시를 쓰는 행위를 현실이나 혹은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절대로 쉽게 쓰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 했어?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를 느낀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이 부분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이 부분까지는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뭐가 나와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지금 1년의 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면서도 다시 변형이 되고 있어. 1년의 변형,
반복. 자, 1년이 변형 반복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는 현실을 다시 새롭게 다시 인식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보자.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1년이 비슷하게 하지만 변형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죠.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등불을 밝히겠다라고 했어. 자, 등불은 뭘까? 바로 희망이죠. 자, 이것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겠다. 자, 어둠은 뭐야?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뜻하겠죠.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고 일제강점기일 것이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래?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어. 자, 지금 자아가 둘이 나올 건데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자, 우리 여기서 아침은 뭘까? 아침은 어둠이 끝나는 것. 바로 광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시대처럼 올 거다. 왜 시대처럼 온다고 했을까? 시대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 다음 시대가 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침은 어떻다?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시대처럼 올 아침, 바로 광복은 혹은 새로운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어. 여기서의 최후의 나는 누구? 바로 내면의 나입니다. 자, 내면적 자아를 뜻하게 되고요. 나는 나에게. 자, 그러면 누가? 내면적인 나가 나에게, 바로 현실의 나에게. 자, 내면적 자아가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자,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자, 각자 악수를 함으로써 자, 내면적 자아와 화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됐던 두 자아가 내면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성하는 내가 현실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나와 뭐하는 모습?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최초의 악수. 자, 이건 뭐다? 바로 두 자아가 화해한다. 자, 그리고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자, 부정적 현실을 자,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뭐다? 현실에 대한 희망으로. 자, 현실에 대한 희망으로 뭐 하겠다? 바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아니, 현실 아니죠. 미래죠, 미래. 쏘리. 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를 세 부분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 첫 부분은 자, 4연까지. 자,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끼는 화자. 자, 그리고
5부터 7년까지는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 9, 10이죠. 8, 9, 10 세 개의 연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으로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시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요, 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시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내면적 자아가 제시되죠. 자, 또 이 시는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자, 이것들이 대비되면서 시적 의미를 강화했습니다. 자, 어떤 거 있었어요? 바로 밤비나 어둠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와 자, 그리고 등불과 아침처럼 밝은 긍정적 의미의 시어가 대비를 이뤘습니다. 자, 이 시에서 공간적 배경 나타내는 시어는 뭐였죠? 육첩방이죠. 자,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 이 시의 화자는 시가 쉽게 쓰여지는 기쁨 아니죠. 쉽게 쓰여지는 것에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시는 식구의 반복과 변형. 자, 반복과 변형은 나왔었는데 수미상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눈물과 위안을 통해 두 자아가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악수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어둡고 괴로운 현실은 뭡니까? 바로 밤비죠. 자, 새 시대를 밝히기 위한 노력. 등불. 자, 우리 아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올 거야? 바로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계, 조국의 광복이 오겠죠? 바로 뭐? 시대처럼 올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쓰여진 시를 다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